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디어 오늘 웨비나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그 기초 지식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커스텀 쉐이더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전 지식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정말로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 울렁증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코드가 나오니 주의를 해주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이제 뭐 캐릭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제 까만 화면에 막 하얀 글자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HLSL, GLSL이라는 쉐이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시작부터 어려워. 저게 무슨 약자인가요, 저게? 그 하이 레벨 쉐이더 랭귀지라는 뜻입니다. HLSL. GLSL은 오픈GL 쉐이더 랭귀지이고요. 저 두 개를 반드시 알아야만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UNIT에서는 HLS를 쓰고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GLS를 쓰기 때문에 서로 또 언어가 달라가지고. 그래요? 네. 두 개 언어를 배워야 되네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사실 여기도 써놨지만 하나를 알면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 C랑 C#, 그 전에 비주얼 베이직 하다 저는 포기한 세대인데 C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고 근데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 C를 할 줄 알면 뭐 어떤 언어라도 다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HLSL이랑 GLSL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뭐 C포자가 아니시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 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냥 메모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글씨거든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HTML 코딩할 때 메모장에서 하거든요. 그거랑 뭐 비슷하다고 잠깐 자신감이 생겼는데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자신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HTML이랑 이제 비슷하게 그냥 메모장에다 쓴 글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려면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어떤 식으로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 그 페이지 가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스텀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안내된 페이지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막 저희가 알아서 막 한 게 아니고 이미 서페에서 제공되고 있는 걸 보고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가이드대로 작업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일단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쉐이더 API 여기 헬프 스크립팅 도큐멘테이션에 쉐이더 API를 누르시면은 HTML 파일이 이제 인터넷 웹브라우저에 딱 떠요. 그걸 보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HTML이란 게 막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져온 게 아니다 보니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리소시스 쉐이더 도큐먼트 거기 이제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 내부에 파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아래에 이제 링크도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그 작업하게 가이드를 해놓으셨는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쉐이더 엔트리 포인트로 void shade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약간 형태가 다를 거예요. 그 쉐이더를 원래 쓰던 분들이라면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라는 건 이게 오른쪽 아래에다 조그맣게 써놨는데 반드시 리턴으로 색상 RGB A 값을 리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색상을 쓸 건지를 명시적으로 써놨는데 여기는 지금 void 타입이다 보니까 리턴을 못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 왼쪽에 써진 것처럼 그 서페에서 그 미리 정의된 그 값들이 있어요. 알파랑 디퓨즈, 스페큘러, 에미시브, 알베도 이런 값들에다가 어떤 색상을 쓸 것인지를 저 함수 내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그 값에 따라서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색상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V2F라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V2F라는 구조체는 무엇이냐 하면요. 메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포지션,
뭐 바이텐젠트, 탄젠트, 노멀, 컬러, 텍스트 코드 이런 그 메시에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 구조체에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아래 유니티 구조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요, 픽셀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저희가 조작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았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메시 맵들 저희 보통 베이크를 많이 하잖아요, 서프에서. 네. 그런 데이터들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름이 미리 다 정의가 돼 있어요. 텍스처, 앰비언트 오클루전, 텍스처 언더바, 커버처, 텍스처 아이디 이런 식으로 텍스처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서 네. 이 동일한 이름의 텍스처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쓰면은 그 텍스처들을 이제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베이크맵 말고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레이어를 써가지고 그 PBR 텍스처들을 마치 포토샵에서 하는 것처럼 레이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텍스처들은 이제 모두 레이어가 다 적용된 상태로 이제 들어온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텍스처 이름으로 참조를 할 수 있게 다 제공이 되고 네. 이제 아래는 사실 이제 따로 제가 강조 표시는 안 했지만 이번 내용의 핵심인 거죠. 유저 채널이 있습니다. 아, 직접 저렇게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서페에서 제공을 합니다. 아, 네. 유저 채널이라고 지금 8개가 있는데 네네. 여기 0번부터 7번까지 이 총 8개의 이름이 가져있는 텍스처는 마음대로 쓰세요.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세요. 네. 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채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만드는 쉐이더의 목적에 맞게 또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앞쪽에 NPR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텍스처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서페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널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뭐 얼굴에 있는 그림자 맵 같은 거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넣어서 이 서브텐스 페인터 안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이제 쓰라고 이렇게 열어 주신 거죠. 서페에서. 그거를 최대 8개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쉐이더에서 어떻게 참조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네. 일단 또 써놨어요. 네. 코드를 진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유니폼, 샘플러, 스파스, 베이스 컬러, 언더바 텍스 이런 식으로 써면 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위에 주석으로 // 땡땡 파라미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면은 실제로 파라미터가 그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쉐이더 세팅 창을 보면은 오른쪽에 지금 좀 작게 나왔는데 제가 정의했던 그 주석으로 막 파라미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던 것들이 노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GUI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해놨고요. 이게 저희가 뭐 VS 코드나 이런 거에서 코딩할 때 보면은 내가 사용할 함수를 끝까지 다 타이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치면은 회색 글씨로 나오고 탭 누르면 그게 딱 이렇게 자동화성처럼 써지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코딩 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보단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쉐이더가 그 텍스트 파일을 엔진 내부에서 읽어가지고 이 부분은 외부로 노출을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UI가 이제 서페 UI인 거죠, 지금? 네, 서페 UI입니다. 지금 아직 유니티는 생략을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보통은 서페 UI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코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은 그 만든 게 오른쪽에 UI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만의 뭐 저런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딱 생긴다. 저렇게 왼쪽에 그 코딩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이제 파라미터 노출, 저런 걸 익스포즈라는 기능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즈한 데이터가 저렇게 가식화되게 등장을 하는데 저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쉐이더 코딩을 통해서 아예 파람 노출을 해가지고 똑같은 기능을 구현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에서 어떤 값들을 이렇게 불러오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쉐이더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보통 이제 메모장 파일로 만들어도 되지만 문제는 메모장에서는 문법 오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IDE 툴 써야지. 결국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무료니까.
그래서 GLSL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은 문법 오류가 있는지 잡아줘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네. 확장자를 GLSL로 두면은 네. 알아서 이게 GLSL 코드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보이드 쉐이더 V2F 인풋 해가지고 디퓨즈 쉐이딩 아웃풋으로 이제 마젠타 RGB가 이제 1,0,1이니까 네. 이제 마젠타 색상이 나올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을 건데 두꺼비 여기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두꺼비에서 그냥 SF 브라우저 창에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면은 알아서 저 오른쪽 창이 떠요. 오. 그렇게 넣으면은 그냥 그 저희 텍스처 넣는 것처럼 네. 동일하게 쉐이더도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 넣고 쉐이더 세팅에 보면은 원래는 ASM 다시 메탈 다시 러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이 돼 있는 기본 쉐이더가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다 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쉐이더를 갖다 넣으면은 저희가 넣은 그 쉐이더가 화면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저렇게 나온다. 네, 핫핑크 두꺼비가 나왔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쉐이더를 어떻게 서페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를 직접 제가 코드로 쓰는 과정을 보여주기에는 네.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아, 예. 이렇게 이미지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네. 이제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니티 쉐이더를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옮기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네. 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사전 지식 거기서 설명을 드릴 때 그 게임 엔진에서 라이팅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직접광과 간접광 네. 계산 결과 그리고 발광 색상 이 총 세 가지 계산 값을 더해가지고 파이널 컬러 최종 색상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네. 이 직접광 계산 결과, 간접광 계산 결과도 또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개념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디퓨즈, 스페큘러, 인다이렉트 디퓨즈와 다이렉트 디퓨즈 이런 식으로 구분을 또 세부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유니티에 있는 쉐이더를 서페에서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총 에미시브, 인다이렉트 디퓨즈, 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스페큘러, 다이렉트 스페큘러 총 5가지를 모두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양쪽이 다 맞게 보여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디퓨즈, 다이렉트 디퓨즈 말하기 힘든데 예, 네. 이 총 4개를 네. 만들기 위해서 네. 서페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유니티에는 어떤 것들을 적용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니티에 있는 쉐이더 코드예요. 인다이렉트 디퓨즈로 보면은 쉐이드 GI 함수 내부에 베이크드 GI라는 값이 들어와요. 베이크드 GI라는 게 대체 뭐냐면요. 그 사실은 이게 그 간접광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어떤 빛들이 들어온지를 그냥 텍스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빛이 튕겨가지고 다른 물체의 표면에 닿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 네. 게임에서는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이 초당 계속 네, 네, 렌더링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사양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페이크를 만든 거죠. 페이커로. 가짜로 마치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은 네. 제가 만약에 뭐 도시 어디 한 가운데 있어요. 네, 한 네. 낮에. 네. 그럼 한낮의 그 도시의 그림을 네. 가져와 가지고 네. 이 주변에서 마치 그 배경들이 있는 것처럼 값들을 이렇게 빛이 받는다라고 가져오는 건데 이것들을 또 텍스처가 이 캐릭터를 감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이 네. 꽤 무거워요. 그거를 색상 값을 그 가져와야 된다는 그 계산 자체가 또 네.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거를 경량화할 방법으로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구면조화 함수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유니티에서는 네. 그 라이팅에 보면은 인바이러먼트 라이팅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곳에서 그 환경광 처리를 이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굳이 다 이해하시려고 들면 너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아 이런 거 있구나 정도로만 그렇죠. 그냥 보고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정도로만 일단 인식을 해도 네. 이 주변에 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 주변 이미지에 있는 색상 값들이 캐릭터에 닿는다라고 네, 이제 네.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서페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네. 대략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또 좋은 짤을 가져왔습니다. 그 유명하죠. 예수 네, 초상화를 그린 그 성당의 네. 벽화를 어떤 분이 이제 덧칠을 하셔가지고 네, 비슷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런 식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게 뭐냐면요. 텍스처를 주변 환경을 감싸고 있는 이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소모가 많이 돼서 이거를 텍스처 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에요, 수식.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거는 구면 조화 함수는 그냥 수식인데 이 수식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마치 그 텍스처를 만약 그 색상을 얻어온 것처럼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특정 공간에 대한 컬러 값을 이 기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는 거.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을 때 만약에 저희도 이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이 특정 이 포인트에서 그런 주변에 대한 광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미리 계산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위치에 왔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결정이 돼 있는 거네요, 사전에. 간접광에 대한 거. 네네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지금 갑자기 구면 조화 함수 이러니까 갑자기 이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한 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갑자기 강의실에 교수님 강의 듣는 것처럼 해갖고 저 왼쪽을 보면은 실제로 텍스처를 샘플링 해가지고 표현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진짜 식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오른쪽은. 식만 가지고 표현을 한 결과랑 왼쪽에서 진짜로 텍스처에서 값을 읽어와가지고 표현한 거랑 그 결과값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량화된 쪽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 측면에서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유니티 엔진 그리고 서페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면조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페에서 제공하는 그 구면조화 함수가 있는데요. environment irradiance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environment 텍스처로 들어간 그 텍스처로부터 그 구면 조화를 계산을 해가지고 특정 위치에서 어떤 색상이 나와야 되는지 이제 값을 알려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 회사 내부 프로젝트에서는 그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러면 끝이다 하고 이제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나가린데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미지를 가지고 구면조화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라디언트를 쓰신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다가 보니까 결국은 구면조화를 결국 직접 구현을 했고요. 그 샘플 예제로 제공이 되는 거기 코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니티랑 서페랑 최대한 그 그라디언트를 동일하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라디언트는 그 유니티에서도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똑같이 만드는 건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유사하게 만드는 데까지만 성공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인다이렉트 디퓨즈 난반사가 처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반사를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그 예제에서 모든 그 디퓨즈 뭐 메탈릭 이런 걸 걷어내고 반사만 꺼내가지고 오른쪽에다 제가 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유니티 엔진에서도 보면요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얘는 구면 조화를 안 쓰고 실제로 환경 맵을 그냥 샘플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맵 반사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그 어떤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구면 조화를 쓰면은 오히려 좀 단점이 되는 거죠.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샘플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도 그 반사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 쉐이더 만드실 때 이 코드를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은 주변 환경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 캐릭터가 거울처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투영이라기보다는 반사해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시각적으로 확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PBR에서는
저 값을 그대로 쓰진 않고 네. 이제 메탈릭과 러프니스 값에 네, 따라서 네, 네. 저 강도를 조절을 하는 네, 거죠. 네. 이 부분에서는 반사가 많이 된 다음에는 저 값을 많이 쓰고 네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인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스페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서페 함수를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직접광 계산, 다이렉트 디퓨즈와 다이렉트 스페큘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려면은 다이렉트 디퓨즈와 스페큘러는 라이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 주변에 어떻게 라이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메인 라이트를 구해오는 과정이 이 아래에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그 서페에서 보통 그 시프트 오른쪽 클릭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인바이런먼트 로테이션으로. 근데 환경 맵을 돌렸는데도 캐릭터가 음영이 같이 이렇게 변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그거 보면 네. 예, 여기서 이 서페 화면인데요. 네. 여기서 시프트 오른쪽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환경 맵이 돌아가는데 네. 환경 맵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캐릭터 조명 위치도 바뀌어요. 아, 지금, 네, 그림자가, 네, 달라지네요. 마치, 네. 그렇게, 태양이 이렇게 지구 이렇게 자전하듯이 지금 이렇게 캐릭터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네, 달라지는 네. 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이 메인 라이트가 사전에 미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메인 라이트라는 거는 저 위에 주석으로 파라미터 오토 메인 언더바 라이트라고 써주시면은 서페에서 자동으로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라이트 말고도 카메라 관련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카메라 관련 정보는 또 어떻게 얻느냐? 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월드 언더바 카메라 언더바 디렉션 해가지고 카메라의 방향을 가져오거나 월드 언더바 아이 언더바 포지션 이런 식으로 카메라 위치도 받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이것도 서페에서 미리 정의된 함수인데 get i vector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가져오면은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그 메쉬의 위치를 뺀 그 값을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3D 뷰, 2D 뷰에 대한 분기 처리가 가능해서 그래요. 보통 이 get i vector라는 함수를 내부를 보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퍼스펙티브냐 아니면 오소그래피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카메라의 위치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카메라가 바라고 있는 포워드 벡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가 미리 다 돼 있고요. 저희가 화면을 보는 거는 왼쪽에 3D 뷰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텍스처, 2D 뷰를 또 이렇게 따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서페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림라이트 같은 경우는 3D 뷰에서는 넣으면 좋은데 2D 뷰에서는 림라이트 같은 거가 나오면 오히려 지저분해서 텍스처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D 뷰에서는 림라이트 처리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기를 다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이거 노멀은 또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해가지고 로컬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서페에서 미리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다 HTML 그 파일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컴퓨트 로컬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로컬 벡터 안에는 버텍스 노멀, 탄젠트, 바이 탄젠트, 노멀, 아이 벤트 해가지고 노멀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꺼내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직접광 계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보통은 이렇죠. n.h, n.v, n.l, l.h 이런 그 조명 공식에서 사용하는 주요 값들을 이제 카메라랑 라이트를 이용해서 가지고 다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계산해 봐야겠죠. 네. 다이렉트 디퓨즈, 직접광의 난반사 계산을 할 때는 카툰 렌더링이니까 이제 반으로 음영을 쪼개야 되는데 여기 코드를 제가 넣어놨어요. 스무스 스텝 함수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유저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음영을 단순히 명도만 낮춰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그 아트 분들이 보기에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색상이 나오는 거죠. 아, 칙칙해 보일 네, 것 칙칙해 같아요. 보여요. 네네네. 이 왼쪽에 나온 네네네.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디퓨즈 텍스처를 음영에 낮춰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뭔가 특정 값을 뭔가 시프트를 하던가 그 미리 정의된 그 색상 값을 음영 처리할 때 사용하면은 오히려 더 예쁘게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섀도우 틴트 텍스처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유저 채널 0번에서 가져와가지고 쓰도록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래쪽에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파라미터 오토, 채널, 언더바 유저, 제로 해가지고 섀도우 컬러를 직접 서페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폼 섀도우는 이걸로 처리를 하는데 그림자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캐스트 섀도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이제 섀도우 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처리도 get shadow facto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받아오실 수가 있고요. 이 그림자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언더바 라이트라는 그 변수랑 이제 매칭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그 그림자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정보는 조금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돼 있다는 거 안내드리고, 그럼 다이렉트 스페큘러 정반사를 이제 표현을 하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가짐 대로 PBR에서 주로 사용하는 GGX 스페큘러 같은 공식들이 여기 아래 잠깐 써놨는데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 머리카락 같은 경우 그 카지아 K라고 해가지고 헤어 같은 거 표현할 때 쓰이는 그 스페큘러 계산 공식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카지아 K라고 이렇게 머리카락에 이런 세로로 이렇게 그 빛이 번지는 네네네. 그런 걸 쓰이는 걸 중에 하나가 저 카지아 K라는 공식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유니티에 있는 쉐이더를 그대로 서페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성된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유니티 엔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쉐이더만 가지고는 구현하기가 어렵고요. 유니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패스도 들어가고 포스트 프로세싱, 후 처리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합산이 돼가지고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서페에서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서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버텍스 쉐이더랑 그 포스트 프로세스 멀티패스 이런 것도는 다 안 되고 픽셀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구현 내용만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하게 엔진과 동일하게 만들겠다 이런 건 조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작업을 하게 될 때 서페에서 이제 기본 세팅된 거에 맞춰갖고 이제 엔진에서 기본적인 환경 세팅에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추가 패스라던가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된 것들을 뭐 끈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세팅해서 맞춰갖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쉐이더 같은 경우도 임포트 리소스를 해가지고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가져온 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쉐이더 세팅에다가 이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ASM 메탈 러프로 이 들어가 있는 거를 여기다 그냥 가져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 바뀌고, 그 여기 기능을 몇 개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 어플라이 섀도우 맵, GI 플래튼, 뭐 섀도우 스레셜드, 페더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코드에다가 다 이제 그 제가 아까 말드렸던 대로 파라미터로 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컬링도 백페이스 컬링을 하니까 그 캐릭터가 의상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안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로 안 나오니까 캐릭터 안쪽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넣어 놨고요.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다 정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경우에 이렇게 쉐이더 세팅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바이러먼트 맵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프리뷰로. 앞서 보여주신 그 코드에서 변수로 선언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GUI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네요. 여기서 실제 세부 설정 값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유니티도 보여드릴게요. 유니티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라이팅 리소스를 스카이박스로 하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스카이박스를 기반으로 구면 조화를 계산을 하고요. 이거를 그라디언트로 놓을 경우 이렇게 스카이 컬러, 이퀘이터 컬러, 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네요. 이거를 끄면은 이제 이거 세 개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명에 따라서 그 MPI 쉐이더는 보여지는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니티랑 서페에서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은 작업하시기 수월하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만, 네. 다들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네.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따로 파라미터를 안 넣어놨지만, 보통 쉐이더를 사용하실 때 베이스 컬러를 따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뭐 그거 외에 막 이미 들어온 텍스처를 후보정을 하는 파라미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쉐이더에. 유니티나 이런 게임 엔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네. 근데 이거를 모두 다 서페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페는 텍스처를 만드는 툴인데 텍스처를 후처리를 하는 기능을 쉐이더에다 넣어놓으면은 그 텍스처를 수정해서 표현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 파라미터 조정한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페는 텍스처를 제작하는 툴인 만큼 이런 후보정하는 값들은 빼고 쉐이더를 포팅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조금 안내를 드렸고요. 그 후보정은 다른 툴에서? 네, 이거는 텍스처를 만들고 와가지고 유니티 엔진에 넣었는데 다시 이제 수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여진 모습이 아쉽다 할 때 그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정리를 더 드리면은 이제 서페에서 저런 이제 쉐이더에서 파라미터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서페에서는 수정한 값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유니티로 넘어가는 거는 텍스처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팅된 그 쉐이더 세팅까지 그대로 유니티 와서 하면 되긴 하겠지만은 얘기하신 대로 이 리소스를 제작하는 툴이니까 이걸 파라미터 수정해서 만들기보다는 직접 이제 리소스를 수정해서 넘겨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나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셨나요? 알겠습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제가 압니다. 압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TA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 개념을 잘 숙지하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